우리 고아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제 오늘로써 이제 2년차 이제 악국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주년 기념 특강으로 악보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악법이란 뭐냐? 첫째, 대한민국의 존립 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법, 이 법은 악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요한 법 이념이나 법 원리에 위배되는 법, 이 법이 악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법, 이 법이 악법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해본 내용들은 이 세 가지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근데 사실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회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속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법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국회법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국정 운영이라든지 그다음 국가 운명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국가의 를 결정하는 것. 바로 이게 이제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 달은 이유가 국회에서의 여당 일당 독재를 획책하는 반의회 민주주의적 악법이다 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의석 균형이 좀 무너졌죠. 사실은 여권, 좌파 진영, 이 진영이 거의 3분의 2 이상,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파 진영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어떻게 말하면 국회 내에서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좌파 진영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 형성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많은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회법의 규정을, 국회법 규정, 특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규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규정을 바꿔서 이제 대놓고 여당 일당 독재로 국회 내에서 여당 일당 독재로 가겠다 하는 의지를, 그런 야심을, 그런 의무를 드러낸 법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1년 좀 지났죠. 1년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2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런데 실제로 그 21대 국회에서 적어도 지난 7월 18일까지,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그 21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된 게 무려 150건입니다. 150건. 150건의 국회법 개정 법안이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통과가 돼서 공포에서 시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근데 발의자가 철회하거나 보완 철회하거나 또는 다른 대안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폐기되거나 이렇게 한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의 그 국회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다 현재 상임위원회의 계류 중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병도, 청와대에 있다가 국회로 간 사람이죠. 한병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근데 이건 발의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보통 10명 경우가 많은데 이 법안의 경우는 20명입니다. 20명이 발의를 했는데, 제목은 물론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안 번호가 11,321번입니다. 근데 이게 11,321이라는 숫자를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숫자가 바로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안이 제출된
순서대로 번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1대 들어와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10,000개 이상의 법률안이 발의가 됐다는 겁니다. 국회가 얼마나 많은 그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 법학에서는 보통 입법의 홍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완전히 뭐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막 저 법률안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자신도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법률안을 발의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걸 통해서 논점을 흐리거나 사실은 뭐 핵심적인 문제를 뭐 덮어버리려고 하는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심지어 국회법 그 개정안 가운데는 이 그 뭐냐면 이미 발의된 법안과 내용이 그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의 법안은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는 그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어떤 간에 근데 한명도 의원이 지금 발의한 이 법안은 하여튼 20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20명이 발의를 했고요. 그 발의한 날짜는 7월 5일입니다. 올해 7월 얼마 지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 7월 6일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상임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입법 예고기간이 있었는데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열흘 동안입니다. 열흘 동안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입법 의견이 달렸습니다. 총 몇 건이냐면 6,391건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물론 10,000건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뭐 근데 국가보안법 배제법률안 같은 경우는 10,000건이 넘어가기도 했지만은, 근데 6,000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반대 의견이 달렸다. 물론 그 의견 가운데 대다수가 다 반대 의견입니다. 하여튼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조문에서 손을 댄 것은 그냥 한 조항뿐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항으로 들어가면 이제 몇 개가 있지만은 그 아주 간단한, 내용은 간단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악법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강의가 입법 절차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이 발의되고 상임위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갔다가 본회의 가고 이런 절차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거하고 연관되는데, 그럼 법률안이 이제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죠. 그 발의하거나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하든 정부가 제출하든 이 법안은 일단 상임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면, 통과되면 말씀이죠. 가결되면 그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두 가지 심사를 합니다. 하나가 체계심사고 하나가 자구심사. 근데 체계심사와 자구심사라는 것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갖는 권한인데, 이 체계심사와 자구심사의 의미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관행적으로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해왔던 거죠. 체계심사도 그렇고 자구심사도 그렇고 폭넓은 의미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하여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상임위에서 의결된 그 법안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심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던 겁니다. 특별히 법제사법위원회의 그 심사 권한이 제한되는 게 아니다. 주로 법적 관점에서 하여튼 그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해해 왔던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회가 뭐냐면 통과시킨 법률안이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서 통과되지 못하거나 또는 장기간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과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 굉장히 많이 써왔던 전략이 뭐냐면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몫이었거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 몫이었기 때문에 야당 소속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실제로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에서 딱 동결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법안을 사실상 부결시키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흔히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죠. 의석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이 확보됐다는 것을 뭐 기화해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죠.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전통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몫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조사도 여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위원회를 다 장악했고 상임위원회를 다 장악했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도 장악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미 예질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국회 내에서의 일당 국제를 하겠다 하는 의도를 드러낸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근데 자 체계심사와 자구심사 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에서 해왔습니다. 근데 현행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체계심사가 어떤 것이고 자구심사가 어떤 것이고 그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개정법률에서는 체계심사와 자구심사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체계심사와 자구심사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하여튼 법제사법위원회가 혹시 걸림돌이 될까? 이런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떡하네. 우리가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형식 논리적입니다. 순수하게.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상임위에서 다루고, 그리고, 법적인, 규범 상황의 충돌이라든지,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다루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의 내용을 다루고 법안의 내용을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심사하고 그리고 법제사법위에서는 그 법안의 형식적인 측면 이것을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 인식은 사실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근데 어떤 법안이 있는 거죠. 그 법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법안의 내용을 하여튼 근데 행안위 같은 거,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데서 심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 내용, 그 통과시킨 내용이 실제로 헌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법률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헌법의 이념이나 원리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 원리나 법 이념에 반하는 그 법안의 내용을 당연히 다뤄야 되죠. 그런데 이 한병도 법안에서는 딱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자, 내용은 어디서 다루느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컨대 행정안전위에서 다루고 형식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룬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 형식은 법제사법위원회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의 내용이 법 이념이나 법 원리에 위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내용이, 즉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의결한 그 법안의 내용이 바로 법 이념이나 법 원리에 위반되면 악법이죠. 또는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단순히 형식만 그 심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 않는지, 또는 중요한 법 이념이나 법 원리와 법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심사와 자구심사라는 것을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그 지금 한병도 그 개정안 제 86조 제 2항입니다. 이건 원래 2항은 없었던 조항인데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의 심사 범위는, 자, 체계 심사와 자구 심사입니다. 체계 자구의 심사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고, 딱 못 박아봅니다. 한정하는 겁니다.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범위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한정하고,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체계 자구의 심사는 다음 각 호 1호, 2호, 2호의 여기에 한정되고, 그 법률안의 목적이라든지, 법안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정책적 내용, 즉 내용에 관한 것은 심사할 수 없다는 거죠. 체계 심사와 자구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호, 제 86조 제 2항 제 1호입니다. 체계 심사의 범위, 이렇게 규정하면서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당연히 따져야죠. 그 다음에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여부, 그 다음에 자체 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자,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따지지 말고 형식만 정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체계심사는 이렇게 형식만 정비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안의 내용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 법임이나 법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지 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게 체계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체계심사는 단순히 형식을 심사하는 거, 정비하는 거 있을 뿐이고, 내용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뤄야 된다라고 아주 기계적으로 이를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다루는 내용은 설령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인 검토를 못 받은 겁니다.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잠정적인,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잠정적인 성격을 띠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그 내용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야만 이게 완전한 법안으로서 이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한병도 법안에서는 그게 아니고, 체계심사는 형식심사다. 형식만 따지는 심사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루지 마라. 체계심사에서. 그건 저 소관상임위에서 다 다룰 거니까 다루지 마라. 이렇게 딱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 자체가 그 체계심사와
자구심사의 본질, 이 성격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체계심사와 자구심사는 법률의 형식뿐만 아니고 그 법안의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이 체계심사와 자구심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하고 내용적인 측면을 동시에 심사해야 되는 것이 체계심사고 자구심사라는 거죠. 근데 내용적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지 말고 소관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해라. 그렇게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체계심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호에 보면 자구심사의 범위라고 해서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의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 물론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자구심사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바로잡는 겁니다. 법안의 내용이 헌법이라든지 또는 법인이나 법원리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걸 바꾸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체계심사에 포함되지만 또 자구심사에 포함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은 이렇게 완전히 이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말이죠. 야당일 때 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서 뭐냐면 기존 상임위에서 가결된 그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체계심사와 자구심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심지어 저지시키기도 했죠. 자기들은 야당 시절에 이걸 충분히 활용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니까 이제는 뭐냐, 이 체계심사, 자구심사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체계심사와 자구심사를 제한시키더라도 자기들이 뭐 절대 다수당이 돼 있으니까 활동에 제약을 안 받죠. 그렇지만 이게 규정이 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뭐냐면 일종의 지금 현재 야당, 지금도 국민의힘당을 포함한 이 야당, 지금 현재 야당입니다. 지금 현재 야당의 요구를 법적으로 타산시켜주는 겁니다.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체계심사할 때 내용 못 건드리게 돼 있다. 따라서 그 소관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은 건드리지 마라. 완전히 그 심사 과정에서 야당을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어쓰기도 그렇게 돼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 내에서 이제 일당 독재, 여당 일당 독재의 길이 열린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 독재 국가, 뭐 전세계 국가, 이런 국가에서도 사실은 법치를 합니다. 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 법치하고 실질적 법치가 다르다고 했죠. 그냥 법을 이용해서 통치만 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이 형식적 법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을 통해서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형식적 법치입니다. 근데 실질적 법치는 뭐냐? 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그리고 뭐 정당성, 이런 것을 갖춘 정당한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 법치입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보면 법치한다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근데 정당성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법을 이용해서 아주 악랄한 통치를 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실질적 법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은 사실 법을 이용한
일단 독재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야당 시절에 그렇게 거의 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체계심사권 또 자국심사권 이걸 그 야당 시절 활용을 해가지고 뭐 그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 왔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여당이 되고 의석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뺏어버리죠. 즉 야당을 심사 과정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이게 정말 그래서 무서운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형식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룬다.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지만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때문에 만들어진 어떻게 말하면 악의적인 악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여당 의원들이 잘 압니다. 자기들이 이용해 왔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더불어민주당을 그 내로남불의 끝장판이라고 끝판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자기들은 지금까지 잘 이용해 놓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목서 해주지 않겠다. 제대로 차단시켜버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심사기관을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돼 있는 조항이기도 한데 지금 저 상임위에서 이제 법제사법 가결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죠. 그때 현행법에서는 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뭐냐면 이걸 그 심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하여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시점부터 120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뭐 정당한 이유라고 해야 되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120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150일도 될 수 있고 200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120일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법제사법에서 심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120일까지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120일 넘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근데 그 뭐냐면 그때 이제 120일 또는 뭐 하여튼 이유가 있을 때는 120일 넘었으면 그 기간 내에 그 뭐냐면 그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서 경로가 정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법제사법위원장이 있죠. 그리고 여야 원내교섭단체 여야 간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위원장하고 간사들 사이에 아무런 그 이견이 없으면 그때 바로 서면으로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120일 기간 동안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첫 번째 경우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가지고 이견이 없으면 국회의장에게 지금 그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적인 이 법안을 뭐냐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착각입니다. 그겁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니고 원래 소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원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그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와 협의해서 만약에 거기에 그 의견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바로 그
그, 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뭐냐면 국회의장에게 문서로 하여튼 이걸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경우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본회의에 부의할 건지 말 건지를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의결 정족수가 5분의 3입니다. 60%입니다. 그래서 60%가 찬성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국회의장에게 이걸 부의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120일은 기본적으로 확보되고 심사기간이 그 다음에 12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냥 국회의장에게 그 상임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원장이 서명을 요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표결을 해가지고 만약에 5분의 3 이상 즉 60% 이상 그 상임위원회 위원 6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60%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그때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해보달라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 위원장 다장하고 있고 본회의 여장 다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별로 걸릴 게 없어요. 없는데도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이 개정안에서는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사기간을 50일로 못 박았습니다. 50일. 120일에서 50일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런 법률을 저지 투쟁을 했을 때 하여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홀딩 하는 거 그걸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당 쪽에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120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50일만 딱 홀딩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20일까지 못 기다려야겠다는 거죠.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120일의 기간 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20일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120일로 못 박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유 여하를 방문하고 50일을 넘어설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바로 그 심사기간은 50일까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50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20일로 50일로 줄였다. 또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120일을 초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50일 이내에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현행국회법에 따르면 120일 동안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하여튼 이걸 국회의장에게 문서로 이걸 본회의에 부의해달라, 이 법안을 부의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50일 기간 동안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 그 법제사법위원회가 50일 그 내에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자, 50일이 지난 후부터 소관상임위원회, 지금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심사기간 50일 지나고부터 처음 열리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50일이 경과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뭐냐면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의장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투표에 붙여버립니다. 자, 50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50일 지났고, 이제 60일째 만일에, 이제 회부되고 나서 60일째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다고 가정하면, 그 60일째 되는 날, 60일째 뭐냐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표결을 하는 겁니다. 표결을 해서 이제 가결이 되면 바로 이제 국회의장에게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 라고 요구하는 거고, 물론 부의되면 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아까 그 같은 경우는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서 아까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하는 하기 위해서는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개정은 아닙니다. 과반수면 됩니다. 과반수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야당이 60% 있을 때는 어떤 간에 야당의 지금 의석 구도에서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야당이 협조를 얻어내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겠죠. 근데 과반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금 구도에서는 뭐 그 예외 없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소관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갔다가 50일만 동안에 안 하면 다시 소관상임위에서 표결해가지고 본회의 바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본회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 문서가 아니죠. 법안은 헌법을 정적으로 하는 법 체계에서 중요한 한 구성 요소가 되는 부분이고 국민의 생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게 심사할 권한을 50일 주고 그 다음에 그 50일 동안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관상임위에서 그냥 단순 과반수로 표결해가지고 바로 본회의 해부해버립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이제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본회의 해부해버립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룰 수 없죠. 특히 논란이 많은 법안일수록 더 격렬하게 논쟁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립이 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법안을 둘러싼 대치 국면 이런 것들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법일수록 그렇습니다. 법안일수록. 근데 중요한 법안일수록 오래 됩니까? 그냥 기사업하다가 50일 지나면 그냥 원래 소관상임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본회의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 입법 체계 자구 심사를 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굉장히 현저히 단축시켰습니다. 120일에서 50일로. 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120일 넘어설 수 있는데 이제 예외 없이 그냥 50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실제로 여러분 국회 활동하는 거 보시겠지만 실제로 그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당이야 우리가 기대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기싸움을 포함해서 마크 협상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런 협상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심사기간이 금방 넘어버립니다. 50일 같으면 50일 금방 지나갑니다. 또 법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대 국회에 들어서 엄청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 11,000개가 넘는 게 안 쏟아졌습니까? 근데 그 법안들이 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갑니다. 이 법안들 법제사법위원들이 몇 명 된다고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법안들을 다 일일이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간을 120일도 아니고 50일로 못 박아버립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거의 무력화됐다. 좀 다르게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들 다 심사기능 포기해라. 그냥 우리 뜻대로, 상임위원회 뜻대로 그냥 본회의 말아간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법이냐 아니냐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악법인 경우에는 그 강하게 요구해서 주장해서 악법을 바로 잡아야죠. 그 과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이 쏟아지는데 그 법제사법위원들도 그 법안 일일이 다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너무나 많은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심사기간도 120일에서 50일로 단축시켜버렸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보고 일하지 마라. 너희들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너는 뭐 딴지 걸고 그런 것밖에 안 하니까 일하지 마라.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에 대해서 딴지걸 생각하지 마라. 제동 걸려고 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간다. 의회민주주의 그 무시하고 우리의 일당국제의 길을 간다. 바로 그걸 선언한 겁니다. 법리검토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안의 법리검토를 안 받겠다는 말은 마여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뭐 국민의힘 뭐 이중되니까 너 뭐 알겠지? 따라와 그냥.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 생기냐? 이 또 국민의힘도 또 이게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나중에 통과되면 어떤 핑계를 낼 수 있냐면 국회법 이번에 개정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국민의힘 못 가지고 있지만 이 심사기간이 이제 120일에서 50일로 줄어가지고 우리가 심사할 틈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대사할 방법이 없었다 해가지고 슬쩍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국회 방송 같은 국회 방송 NHTV 같은 경우는 심의 과정을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켜봅니다. 이 심사 과정들 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법안을 발의하거나 심사하는 의원들이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 법안이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구나 하는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게 교육의 장이 되는 거죠. 마치 제가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법안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처럼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그런 관점에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국민들의 시선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통과를 못 시켜요. 근데 야당이 강력하게 이것은 헌법위원회다. 이건 또 법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또는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럼 그것을 접하는 국민들이 정말 저런 문제가 있는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법 교육도 되기도 하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은 이 국정에 대해서 좀 올바른 관점에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심사기간 50일 그럼 바로 그냥 소관상임위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바로 본회의 간다. 그럼
법사위 과정, 심사 과정은 빠져버립니다. 그 국민들이 이게 이 법안이 악법인지 아닌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정보를.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조항은 한 조항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를 제한한 거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단축한 거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 조항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아주 독소적 요소는 굉장히 강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강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국회 틀에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제 하는 강의와 같은 그런 내용을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완전히 입법 기능을 사실은 마비시키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제일 아픈 게 뭡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그 지적이 제일 아픈 겁니다. 이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법안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 법리에 어긋나는 거다. 그게 제일 아픈 거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픈 부분을 이제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건드리지 못하게 아예 제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국회법 개정안, 즉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국회법 개정안, 한병도 개정안은 바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하겠다라는 음모를 구체화시킨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모르죠. 또 그냥 또 슬슬 뭐또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그 개정안은 반드시 저지돼야 할 악법이다.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되고 특히 이제 의회민주주의 기본적으로 대화 토론이고 타협이고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죠. 근데 그걸 빼버립니다. 길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반드시 저지돼야 할 악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문은 간단하지만 하여튼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던 국회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그러면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